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Less is More Learning Highlight Detection from Video Duration 이라는 제목으로 CVPR 2019년 발표되었습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논문의 시작을 이런 짧은 글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글을 좀 이렇게 길게 적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짧은 문장이 이 논문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정신 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 하이라이트 디텍션은 긴 비디오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주요 흥미만 뽑을 수 있지만 트레이닝 단에서 또 그만큼의 사람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에 드는 노동력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쇼츠 등 이런 흥미로운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저가 만든 영상 중에서 더 세그먼트가 더 하이라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이 저자들은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또 될 만한 게 여러분 인스타그램 쇼츠 같은 거를 한번 보시다 보면 한 1, 2초 안에 또는 2, 3초 안에 사람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유저들은 바로 이 동영상을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쇼츠 동영상은 다른 동영상들보다 사람의 이런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는 이런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10밀리언 개의 인스타그램 쇼츠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트레이닝 할 때는 이 인스타그램이니까 이 해시태그만 가지고서 어떠한 랭킹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지도학습입니다. 랭커가 일일이 다 어떤 모먼트의 흥미도를 측정을 하고요. 이거는 좋은 구별 성능을 내기는 하는데 스케일업을 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대해서 잘 작동한 모델이 개에서도 작동하게 하려면 개 데이터셋이 또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위클리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이 있는데요. 도메인 스페시픽한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떠한 그 동영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는 방식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스케일업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에서 잘 작동했으면 고양이, 돼지 등등 동물에서는 웬만큼 다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지도학습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슈퍼비전은 아니다 보니까 구별 성능 자체는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단점을 커버하는 도메인 스페시픽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요. 저자들은 이 쇼츠 비디오에 어떤 하이라이트 디텍션에 필요한 어떤 잠재적인 슈퍼비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명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듀레이션이고요. 물론 이 듀레이션이 임플리시트하게 사용되었지만 이 피겨 1을 보시면 실제 이 짧은 비디오 클립, 그러니까 쇼츠에서 온 비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들로 꽉 차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플리하게 웹에서 받은 동영상 같은 경우 보면 이 서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뒤로는 딱히 서핑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영상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총 10밀리언 개를 인스타그램에서 받았고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별로 약 20만 개씩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분포를 보시면 되게 0에서 5초짜리도 있고요. 쭉쭉 가다가 맥시멈 1분짜리까지 받았는데요. 이 1분에서 갑자기 이 동영상이 이렇게 뻥 튀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잘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 쇼츠가 아마 최대 동영상 업로드 가능한 그 길이가 1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1분이 넘는 동영상을 올리면 그냥 딱 그 1분까지만 업로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바플롯이 가다가 마지막 60초에서 이렇게 빵 올라오는 이유가 좀 60초를 넘긴 애들이 다 이쪽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해시태그별로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영상인데 이 인스타그램을 써보셨다면 다들 알겠지만 이 해시태그 안에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으로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A라는 검색어를 검색하면 그 A는 그냥 그 동영상에 달려있는 엄청나게 많은 해시태그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았지만 실제는 개나 고양이 영상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른쪽은 어노테이션이 되겠는데요. 노테이션이 되겠는데요. 크게 일단 위에 4개 정도 살펴보고 뒷장에서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테이션 D를 같은 태그를 공유하는 동영상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라고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동영상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DS, DL, 그 다음에 DR 집합으로 나누었고요. 이 동영상의 길이가 짧으면 쇼츠, 그 다음에 롱,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세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이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뭐 실험마다 뭐 저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뒤에서 자세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몰 s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D에서 D는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들의 집합입니다. 이 비디오 중 하나를 뽑아서 그 비디오를 2초 간격으로 다 잘랐다고 합니다. 이 2초 간격으로 자른 영상들을 S라고 하고요. 이걸 세그먼트 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S에 출처가 된 비디오를 V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가 이 DS 집합에서 왔을 수도 있고 DL 집합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DS 집합에서 온 비디오를 SI라고 그러고 DL 집합에서 온 S를 SJ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페어로 묶어서 이렇게 SI, SJ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이런 페어들의 집합을 메스칼 P라고 합니다. 메스칼 P는 역시 이렇게 모인 집합이고요. 오른쪽에 비고라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 2개를 학습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인데요. 일단 FX는 어떤 실제 이 짧은 동영상 S, 세그먼트 S를 보고 랭킹 점수를 뽑아내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동영상 S를 뉴럴 네트워크에 직접 바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키네틱스라는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되는 레즈넷 34로 이 S를 추론 후에 피처 익스트랙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를 FX에 추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키네틱스로 프리트레인된 레즈넷 34가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뭐 비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뭐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뭐 레즈넷을 쓰는 것처럼 이 동영상 쪽은 이 키네틱스라는 이 데이터셋으로 어떤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동영상의 피처를 뽑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 논문에 대한 사이테이션도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H와 P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 설명할 텐데요. 제가 앞서서 이 해시태그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이즈에 관한 파해법으로 사용된 네트워크가 어떤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이렇게 3개의 목적식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식은 3번째이고요. 첫 번째 목적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I가 SI로부터 추출된 피처겠죠. 근데 SI는 짧은 동영상의 세그먼트이니까 당연히 FXI를 맥시마이즈하고 FXJ를 미니마이즈하는 게 이 목적식의 목표이겠고요. 그 목적식에 맞게 맥스 함수에 0과 1 사이를 넣어서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0으로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번 목적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어떠한 믿음, 가정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XI와 XJ가 완벽한 데이터셋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XI는 무조건 맥시마이즈를 해줘야 되고 XJ는 무조건 미니마이즈 해줘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어떠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스타그램 태그로 검색된 동영상에는 어떻게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목적식처럼 이 동영상 페어를 어느 정도 학습에 반영을 시킬지, 어느 정도 믿을지에 대한 파라미터인 W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여기 subject to를 보시면 여기 뭐 P에 뭐 그다음에 절대값 라시컬, 매스컬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셋의 몇 퍼센트를 믿을지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단 여기서 WIJ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메스칼 P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 페어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HXISJ가 출력하는 값은 굉장히 좀 약간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동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무리 큰 그런 웨이트를 가지려 그래도 좀 이렇게 도미넌트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메스칼 P를 다시 정제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비고 메스칼 P의 비고란을 보시면 이 P 집합에서 n개 페어를 추출하고 이거를 n번 반복해 최종적인 트레이닝 셋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n은 총 8개를 8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한 개는 안에 그 페어가 8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m이라는 거는 이 한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P1, P2, 점점점 PM까지 있는데요. 이 P1 안에는 8개의 동영상 페어가 들어있게 됩니다. 즉 IJ, SI, SJ가 8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P1에는. 자, 그래서 3번 목적식으로 가시면 결국 이 P1, 그러니까 PG라고 되어 있죠. 이 식에는 이 PG에 속해 있는 동영상들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게 어떤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걸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IJ는 컨티뉴어스 하고요. 동시에 이 8개의 페어 집합에 대해서는 서메이션이 1이 되는 그런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사실은 이 그림만 보고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 이 fx, hx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대로 그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x를 어떻게 익스트랙트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앞단의 연구들에서 많은 고민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용한 것 뿐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피겨 3의 가장 왼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P1부터 PT까지의 뭐 이런 데이터들이 H에 들어가서 어떤 시그모이드를 각각 통과를 하죠.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IJ 이런 걸 출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그림만 보면 마치 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토탈 그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하나의 WIJ가 나오는 것처럼 좀 이렇게 혼동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내용을 코딩하라 그러면 저보고 구현하라 그러면 저라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겠습니다. 일단 P1이 우리는 그러니까 데이터 한 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8개 집합이긴 한데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데이터 한 개인 겁니다. 총 이 데이터 한 개에는 8개의 페어가 들어있으니까 이 페어를 각각 H 네트워크에 통과시켜 주어서 각각의 출력값이 있겠죠. 이 출력값을 이제 어떤 이 소프트맥스를 해서 어떤 그 확률값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제가 그림은 f는 하나를 그려놨는데 이것도 당연히 f가 더 많이 그려져 있어야겠죠. 관념적으로는 15개가 더 그려져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려서 각각을 이렇게 곱해 줘가지고 서메이션 해주면 위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식이 완성이 되겠죠. 실험 세팅은 이렇습니다. 총 2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하였고요. 유튜브 하이라이트라는 데이터셋은 총 6개의 태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TV썸이라는 데이터셋은 총 10개의 테마, 즉 10개의 태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고 프레임별로 좀 그 스코어 노테이션이 다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2초의 세그먼트를 좀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2초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평균을 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너무 좀 이렇게 스코어가 낮은 부분을 좀 버리고서 평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매트릭으로 MAP가 사용되었고요.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지도 학습 기존에 뭐 좋은 성능을 냈었던 비지도 학습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와서 아웃풋 레이어에 어떠한 그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구조랑 똑같은데 클래시파이어 뒤에 어떤 K-웨이만 추가해줬다고 합니다. 지도학습 경우는 SVM, 그 다음에 비디오 투 GIF라는 어떤 선행 굉장히 유명한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추가해 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안하려는 연구의 모델은 총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ours A와 hours B가 있는데 hours A가 뭐냐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도메인 제너럴라이즈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에 상관없이 모든 비디오 페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요. 이 hours S 같은 경우는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특정 태그별로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쇼츠와 롱을 나눈 기준은 이렇고요.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오른쪽 두 개의 열이 여기서 제한한 성능이 되겠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제한한 방문론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너럴라이즈하게 학습된 모델보다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따로 학습된 애들이 좀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역시 이 TV썸 데이터셋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제너럴라이즈하게 학습된 하나의 모델보다는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학습이 된 게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좀 이 랭킹 스코어를 뽑는 fx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우부터 하이까지 나눠봤는데 확실히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끼리 뭐 좌우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고 좌측과 최고 우측을 비교해 보면 더 흥미로운 동영상이 우측에 몰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시태그의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한 그 hx라는 함수, 그 hx가 뽑는 w라는 웨이트가 있었는데 그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랭킹 D는 이제 제한 모델에서 w를 완전히 제거한 모델이고요. 랭킹 EM은 제한 모델에서 w가 0 또는 1인 바이너리만 가질 수 있게 학습한 것입니다.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려면 아그맥스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가장 높은 애가 1이고 나머지 다 뭐 0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했거나 아니면 뭐 0.5보다 크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아까는 8개를 했는데 진짜 픽셀 와이즈별로 확률이 0.5보다 크면 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다음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확실히 W가 없는 것보다는 바이너리하게라도 있는 게 나았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이 모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는 게 더 좋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어설테이티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설정이다라고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피겨 6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에 따른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많은 데이터를 밀어 넣을수록 더 좋은 성능의 발전이 있었고요. TV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데이터셋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떠한 웨이트를 뽑는 H 네트워크가 과연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실험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H의 출력을 아까 그 시그모이드로 그려진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출력 함수에 넣어줬었는데요. 그 출력 함수에 넣기 전의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이 숫자들이 다 그 값이고요. 당연히 숫자가 커질수록 더 모델이 집중해서 학습해라 라고 HX가 판단한 부분이겠죠. 이 보시면 이 숫자가 높다는 것은 이 페어 사이에 어떠한 흥미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7.38 같은 경우는 한쪽은 보딩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완전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영상에 관해서는 굉장히 크게 어텐션을 하고 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추는 쪽으로 학습을 되게 가중치를 많이 주었고요. 이제 최고 왼쪽을 보시면 그 반대죠. 오히려 롱 비디오에서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장면이 있고 쇼츠 비디오에서 별로인 장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경우에는 쇼츠 비디오에 더 집중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물론 이게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양 끝단을 보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보면 확실히 어느 정도의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듀레이션을 임플리시트한 정보로 사용하는 스케일러블한 비지도 학습을 제안했고요. 물론 이게 태그를 어느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완벽한 비지도 학습까지는 또
맞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에 많은 노이즈가 포함돼도 이 웨이트를 도입해서 학습을 강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